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국국병은 민간병원으로 비유하자면은 3차 병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그 중령님이 계신 곳은 이제 외상센터. 네, 맞습니다. 지뢰 폭발, 수류탄 폭발이라든지 다른 폭발로 팔다리 같은 곳이 심하게 다치면서 기능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다쳤을 때 그럴 때 치료를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쥐레를 밟은 한 병사가 걸을 수 있게 됐다라는 뉴스를 좀 봤는데 예. 지뢰를 밟고 발목을 절단할 위기에 처했던 병사가 6개월 만에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우리 그 병사분의 그 발 뒤꿈치 이식 수술을 집도하신 선생님이시라고 그래요. 아, 예.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저희 그 실명을 이게 좀 밝혀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환자랑도 얘기를 했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다친 장병이고 우리의 영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연히 이름을 또박또박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표정호 일병님이신데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이게 저 사고가 난 게 혹시 언제인지? 사고는 2022년 10월경에 네.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지뢰 관련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폭발을 하면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게 혹시 그 지뢰 제거 작업이나 탐지 활동을 하시다가 예. 이 사고가 나신 건가요? 그런 유사한 작업이었고 아, 예, 그렇군요. 예. 지뢰를 저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밟았다가 떼면은 폭파가 네, 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지뢰들도 많다고. 예, 맞습니다. 지뢰의 특성마다 다 다양하고 지뢰 종류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밟으면 터지는 지뢰도 있습니다. 그냥 밟기만 해도.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이 지뢰를 밟고 나서 예. 그러면 다리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정호 같은 경우, 우리 표일병 같은 경우는 환자 헬기 통해서 내원했고 소생실에서 환자를 처음에 봤습니다. 근데 너무 애뜨게 생겼는데 발에 이제 칭칭칭칭 감고서 이제 피가 이렇게 묻어있는 그런 붕대를 감고 왔었고 뒤꿈치 쪽에 심하게 산산조각 나 있었고 형체를 알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될 경우에는 다리 절단뿐만 아니고 그 절단조차 늦어질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절단을 고려했었는데 이제 환자 발가락 쪽에 형체가 있고 옹기가 있고 환자가 발가락을 움직이고 아 발가락이. 예, 뒤꿈치 쪽으로 심하게 다치게 돼서 발가락 쪽이 좀 살아 있었고 그리고 환자가 정말 간절하게 자기 다리를 살리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걷고 싶다 이런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무모하지만 어떻게든 이 다리를 살려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었고요. 사실 지뢰 환자들이 특히 저는 제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게 본인이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20살 막 넘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뢰 환자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가락 움직이는 거 보고서 잘하면 걷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여러모로 고민했을 때는 이제 조직 이식이라는 방법이 환자의 올려 있는 기능을 가장 회복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이제 한국공공조직은행이라고 이제 장기뿐만 아니라 조직도 저희가 기증을 할 수 있거든요. 조직 기증하는 은행에다가 저희가 전화를 해서 환자가 정말 안타깝게 다쳐서 저희가 이게 전에 하던 수술이나 형태는 아닌데 종골과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좀 채취해서 쓸 수 있게 해주면은 젊은 환자를 걷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너무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겠다. 어떻습니까? 이거 사실 판단하기가 예.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좀 두렵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당연히 엄청 두려웠습니다. 당연히 일단은 보통 지뢰 환자에서는 대부분은 절단으로 이어지거나 하게 되는데 다른 분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그거를 환자 보호자분과 상의해서 끌고 가는 치료 과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치료를 시행해서 오히려 최종 결과가 절단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 절단했던 것보다 더 환자에게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충분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안함만 못하게 되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결국 환자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용감하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술은 저희가 끝나고 나서 한 70일 정도 경과됐을
때쯤이고요. 기억하기에 같이 이제 운동을 시키려고 갔는데 낮에 한번 목발을 떼보고 걸어봤는데 혼자 쓸 수도 있고 좀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줘서 한번 걸어보겠니? 예,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천천히 걸어 천천히 정면 보고 천천히 걸어 왼발을 높게 들어 정우야 왼쪽 무릎을 의식적으로 높게 들어 그래야지 나중에 오른쪽에도 힘이 생겨 무릎을 좀 더 알았지? 정우가 걷더라고요. 야. 그래서 정말 야, 이거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막 저도 애가 둘 있는데 애기들이 첫 걸음 할 때 보듯이 그런 느낌이고 또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넘어지거나 할까 봐 혹시 걱정되는 그러면. 마음도 예. 있고 딱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표일병님께서 뭐 우리 저기 중님께 뭐라고 얘기 안 하시던가요? 저도 그때 뭐라고 말했었는지 잘 기억을 못 하다가 동영상 찍어놓은 거를 제가 한번 그러니까. 어제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정호야 내 약속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정호가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 그 말로 서로 좀 믿음이 있었고 예, 그래도 그렇게 지킬 수 있어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이게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는 그 표일병님의 그 어머님 인터뷰가 네, 네. 굉장히 또 좀 가슴을 저릿하게 네. 했는데 예. 사람만 있으면 됐다는 생각이었고 이제 애가 한 열 몇 시간 수술 받고 나서는 선생님이 이제 목숨은 괜찮다. 이 부모님도 처음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좀 수술하는 걸 좀 불안해하셨다 그래요. 예,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수술 들어가기 전에 너무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로 만약에 수술이 빨리 끝나면은 다리를 자르는 거고 수술이 길면은 내가 다리를 살리는 수술을 하는 거니까 수술이 너무 길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불안해하지 하고 마셔라. 예, 그렇게 하고 수술 들어갔었고 1차 수술 끝나고 이제 보호자분 얼굴은 처음 뵙게 됐습니다. 그때 유사하게 수술했던 사람들, 친구들 그런 케이스 보여주고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같이 상의하면서 우리 해보자. 같은 편이 돼서 원팀이 돼서 같이 극복해보자라고 말했고 보호자분도 저희를 믿고 환자를 맡겨주셔서 저희가 더 열심히 치료를 잘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표일병 엄마입니다. 표일병은 이제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너무 가슴이 막 그때 떨려가지고 천안에서 올라오는 때 막 전화를 여러 통 받았는데 뭐 목숨도 왔다 갔다 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가지고 도착을 하고 이제 했는데 선생님 그때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나요. 꼭 걷게 해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꼭 걷게 해달라고 그랬죠. 선생님도 알겠다고. 조금 더 나가서 뛸 수도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길래 저희는 그래서 믿고 맡겼는데 죽을 뻔한 애가 다시 살아났고 걸을 수 없다고 믿었던 애가 걸을 수 있고 뛸 수가 있다는데 더 이상 바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당연했고 그때는 저희 부부한테는 정말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죠. 지금 많은 재활을 아직은 앞두고 있지만 선생님하고 정우가 잘 해나갈 거라고 믿고 정말 정말 대단하다. 내 자식이지만 정말 이 고통을 참고 와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견하다. 병사분의 그 현재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이 회복돼서 목발 없이 두 발로 걷는 거를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정어 일병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한반도에 남아 있는 지뢰가 대략 한 얼마나 됩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이 지뢰 다친 환자를 제 생각엔 전부 다 수술한 사람인데요. 네.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규모보다 더 많다. 이게 근데 그것도 추정일 뿐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니까 오타와 조약이라고 대인지뢰 규제 조약에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예. 그래서 이게 지뢰 매설이 불법이 아닌 거예요? 예,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보통
이제 우리 구러시아 네. 소련 쪽 그쪽에서는 이제 PMD 계열의 지뢰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PMD 그냥 계열. 이름입니다. 아, 예. PMD라. 예, 그리고 미국 쪽과 가까운 동맹국들 쪽에서는 이제 M 계열의 지뢰를 많이 쓰게 되는데 PMD 계열 쪽은 보통 우리가 장양량이라고 해서 폭발의 힘을 표현할 때 에너지의 힘을 화약의 양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북한 쪽 지뢰는 통상적으로 PMD 계열은 한 200g 이상의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 지뢰는 한 20g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차이가 이제 발생할 수 있고 이게 그 목함지뢰라는 것이 그 이제 소위 말해서 금속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탐지도 또 굉장히 좀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지뢰는 원래는 탐지가 가능하게 금속을 넣게 돼 있는 아, 거예요. 원래는 예, 근데 아, 대부분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이게 참 진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지뢰가 어디 있는지가 이게 참 또 맞습니다.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게. 맞습니다. 아직까지 지뢰가. 이제 지뢰를 제거하고 있지만 그래도 꼭 전방뿐만 아니고 그쵸. 후방 지역에서도 이제 1.4 후퇴 때 치열했던 낙동강이라든지 서해안 해변 쪽으로도 아직 매설이 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가끔도 그 장마철이나 이럴 때 되면 예, 네. 이게 그 지뢰가 떠내려와서. 이게 그 토사에 쓸려 내려가지고 네네. 사고가 나기도 하고. 민간 분들도 군인 분들도 그렇게 많이 다치시게 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 그러니까 한 가을쯤에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수술들과 뭐 또 많은 그 케이스가 좀 있었겠지만 예. 가장 힘들었던 수술, 가장 어려웠던 수술은 혹시 어떤 수술이 있었습니까? 제가 환자를 봤을 때 결국 무기 손상 환자들은 항상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손상 환자들 치료 중에 특히 수류탄 폭발 환자가 가장 치료가 힘들고요. 수류탄 폭발은 이제 세월 수류탄이라고 수류탄에 이렇게 아주 작은 1mm 정도 크기의 텅스텐 파편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다치게 되면은 그런 파편들이 온몸에 다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가장 힘들었던 환자는 온몸에 파편이 폐부터 다리까지 다 있었고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로 혈관 손상으로 피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피가 안 통하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아무리 길게 잡아도 6시간 안에 대관절은 혈관을 다시 개통시켜주지 않으면은 이 조직을 살릴 수가 없는데요. 말 그대로 괴사가 일어나는. 예, 맞습니다. 골든 타임이 6시간입니다. 예, 맞습니다. 6시간입니다. 대관절. 근데 환자들이 병원까지 도착하는 시간 검사를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마취를 하고 이런 시간들을 아무리 단축시켜도 3-4시간 정도 진짜 빨라도 3-4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의 혈관을 개통을 시켜야 되는 골든타임은 실제로 1-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어려움은 이 다리가 그때부터는 균도 자라게 되고 우리 몸에서 스스로 괴사되면서 안 좋은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그게 간이나 심장, 심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더 예.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같은 경우도 제가 수술장에 들어가서 혈관을 찾고 있는 중에 이 심장에 좀 무리가 가고 있는 신호라든지 피 검사 결과가 확인됐었고 다른 선생님들이 이 환자가 5분 이상 버티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해줬고 그래서 제가 5분만 시간을 달라. 내가 만약 5분 안에 혈관이 있지 못하면은 환자 다리를 자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5분만 좀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었고 그때 1초 1초가 너무 아깝고 계속 환자 상태 확인하게 되고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못 찾거나 아니면 내가 그 상황에서 절단을 느리게 하거나 해서 이 환자에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다행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 판단으로 해서 수술장에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감정과 압박감을 느꼈을 때 사실 제가 정형외과를 지원할 때 정형외과가 생사 여부를 가르는 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진 못했었는데 진짜 예, 그러네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정형외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 정형외과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이게 국내 최초로 시도한 수술도 좀 있으시다고 그래요. 네. 그 스위스에 제가 잠깐 일주일 정도 심포지움 학회 같은 거 공부를 갔을 때 그 미군 군의관이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수액질을 이용해서 혈관을 이어서 팔 다리를 살리는 걸 보고서 저렇게 수술장에서 실제로 이용하면 좋겠다 해서
예전에 그 차량을 후진 유도를 하다가 팔이 껴서 윗팔 쪽에 이제 혈관과 신경이 다쳤던 환자가 있었고, 그래서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는 전혀 피가 안 통하고 움직임이 없었던 환자였는데, 그런 환자에서 저희가 혈관이 손상된 위치를 찾아도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혈관을 완전히 피가 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혈관을 저희가 이제 자가혈관을 이용할 경우에 허벅지나 이런 쪽에서 혈관을 이식하고 떼서 이식해서 옮기는 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혈관을 옮기는 동안에도 괴사가 진행돼서 그 환자에서 처음으로 혈관이 손상된 위치를 찾고, 그다음에 저희 일반적으로 우리 수혈하거나 수액을 맞을 때 쓰는 네. 그 수액줄을 길이에 맞게 잘라서 바로 혈관과 혈관을 잇고 이어서. 예, 묶어서 타이를 해서 피를 통하게 해서 팔을 이렇게 살렸어요. 예. 우리가 그 수액을 맞는 수액줄로. 네,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액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지금 경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손은 움직일 수 있고 어깨를 어머나. 움직일 수는 있는데 팔을 구부릴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한테 어떻게든 좀 팔을 구부리고 예. 싶다라고 계속 의견을 말해서, 그 친구도 똑같이 공공조직에 기증받은 그런 조직을 이용해서 근육을 재건해주는 수술을 통해서 이제 팔을 구부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야. 구부려봐. 팔꿈치 왼쪽. 좀 올려야 돼. 근데 이쪽 이렇게 그래. 올려야 돼. 어쨌든 하면 요 정도까지 하고 다시 또 팔 내려봐. 쫙 펴봐. 기억에 남는 또 환자가 또 좀 있으시다 그래요. 제가 초창기에 수술을 할 때였는데요. 환자가 휴가 중에 이제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면서 허리 쪽에 신경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발목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병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병원에서 걷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이제 그런 환자들은 의무 조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게 급수를 매겨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적절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상과 관련된 그런 급수를 매겨서 나중에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런 의무조사를 목적으로 저희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관련해서 저희한테 컨설트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뭔가 걷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걷지 못한다고 듣고 있었고, 환자는 원래 축구 선수를 꿈꾸던 젊은 아이였는데 거의 누워 지내다 보니까 엉덩이에 굉장히 큰 욕창이 있었고, 보호자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환자 옆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가정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호자분이랑 환자분이 용기를 낸다면 나도 같이 용기를 내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보호자분이 정말 고민하시다가 해보자라고 하셨었고, 그래서 금속정을 이용해서 정강이부터 이제 발 뒤꿈치까지 하나로 유압을 하는 수술을 시행했고, 그렇게 해서 환자가 다시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전역하고 나서 운전면허도 따고 취직도 하셨어요. 취직도 했습니다.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때 환자 포기하지 말자, 쉽게 포기하지 말자, 그 생각 다시 한번 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환자분의 입장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야.